안녕하십니까. 탄핵반대 성균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서울시 의원 김혜지입니다. 네, 사실 제가 앰프를 저쪽으로 좀 돌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저기 대표님이. 제가 대기를 하면서 보니까 경찰 차벽이 이렇게 수십 대가 막아서 있어서 여기서 시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앰프를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이제 막 일어섰습니다. 2030, 심지어는 10대 청소년들까지 시국선언을 하기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상식이고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아니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좀 썩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정보를 수집을 하면 그걸 고지것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나하나 찾아보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 정보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린 뉴스, 가짜 뉴스는 거를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보 습득력이나 이 정보 확산력이 청년들이 빠르다 보니까 아마도 좌파 진영, 민주당 이쪽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참전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전쟁 중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저는 지금의 좌파들을 좌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네, 좌와 우는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나 좌다 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해야 되고 다 달라고 합니다. 25만 원 받고 싶다고 저기를 추종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처럼 될 것입니다.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를 떠날 사람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60년 이상, 70년 이상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청년들은 이 나라에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렇게 길거리에 나온 것이고 또 온라인상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전 이 반국가 세력을 간첩 동조 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간첩이 이 세상에 어딨냐? 이 시대에 어딨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노총 강도의 국가보안법 재판 판결문, 유죄 판결문입니다. 그 안에 나왔던 북한의 지령문이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는 자한당, 그러니까 옛날 국민의힘의 옛날 이름 자유한국당이 여성들을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무슨 여성 택배당? 이상한 용어를 쓰면서 약간 자한당이 여성을 폄하하고 좀 그런 협오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령을 내리고요. 또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운동 10만 명이 모여졌습니다. 그때 그것이 북한 간첩들의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명백한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간첩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곳곳에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떻습니까? 간첩입니다. 그 안에 무슨 연구회가 있죠? TF. 네, 문영배가 우리는 대본 보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대본을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체? 네, 그 위원회를 파봤더니 그 위원들이 다 중국인이고 화교고 이렇습니다. 지금 MBC 어떻습니까? MBC 이번에 새로 교체된 앵커 이름 아십니까? 손
대통령인데 본인 영어 이름을 쓴링이라고 써놨습니다. 어떤 한국인이 본인 이름을 중국식으로 영어를 씁니까? 그 쓴링이 발음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발음을 보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에 먹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간첩이 북한 간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외국에서도 간첩을 여기로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관악구의 구자민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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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 꼭 복귀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구의원을 하고 있는 구자민이라고 합니다. 관악구,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이름만 들어봐도 너무나 우리가 힘든 지역이다. 그리고 너무나 설득하기 어려운 곳이다.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말 가시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악구는 20대, 30대가 45%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재산이 늘어나거나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면 관악구를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20년 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늘 힘들었습니다. 선거를 칠 때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 사태 이후로 관악구에서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친구들이 여기가 관악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에서 당당히 태극기 배지를 차고 다니고 태극기를 흔들고 다닐 수 있고 25년 평생 관악구에 살면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극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틀 전에는 청소년 친구들도 이 광화문에서 시국 선언을 했었죠.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극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겠다고 하는 말을 유일하게 극우라고 매도하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실제 극우는 외국에 정말 많습니다. 폭력 시위를 하고 불을 지르고 그랬던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민주노총에서 그랬고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극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들이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나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정말 많은 거짓 뉴스로 많은 세뇌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극우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은 모두가 다 폭력을 동반한 시위, 테러에 가까운 행위들을 한 사람들에게 극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통령님이 체포되시고 나서 지금까지 한 차례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금껏 매일매일 3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본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을 때에도 한 차례의武력 충돌도 없었습니다. 이틀 전 청소년 친구들이 광화문에서 시국선언을 할 때에도 13세에서 18세까지 모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라는 것에 좌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스피커로 쏟아냈습니다. 정말 혐오스러웠었습니다. 성인들이 하는 집회에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친구들이 자기들의 목소리 한번 내보겠다고 그 자리에 나와서 용기를 가지고 한마디 하는 그 자리에 너네가 뭘 몰라서 한다 그런 말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모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친구들이 왜 들어야 하며 그런 말을 하는 게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정말 많은 시민단체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청소년들의 집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제는 그 한 번이 끝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관저 앞을 지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집회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 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 호소력 있게 얘기할 자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친구들이 집회마다 많아지고 30대 친구들이 회사를 뛰면서까지 집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먼저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얼굴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왔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간에 결론도 끝났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으면서 이제는 정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모이자고 해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민들이 시민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 저는 그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었습니다. 아직 30대이고 어머님, 아버님들보다 훨씬 건강한 나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을 새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또 집에 2살배기 딸이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러진 못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듯이 했었던 게 저의 한계였는데 그게 지금에 돌이켜 왔을 때에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까지 선거가 저는 당연히 시작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작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을 각하도 좋고 기각도 좋습니다. 저는 너무나 사실 저번 달 2월 달까지만 해도 비관적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법을 수호해야 될 집단이 위법행위를 하고 그 위법행위를 한 것을 당당하게 국감장이든 어디든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부르짖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한들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관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3월이 들어오면서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진실 앞에 그들이 아무리 위법행위를 저지르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저지를 수 없는 시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기회가 되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불구속 사유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 체포 사유도 보셨을 겁니다. 거의 발언 요지처럼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사유는 막 페이퍼가 장황합니다. 대단해요.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가 체포를 한다고 했을 때 내 발로 나가겠다. 시민들이 유혈 사태에 동조되는 것을 막고 싶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께서 고작 15글자입니다.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초부터 첫 단추가 위법으로 이루어졌고 위법으로 끼워진 단추가 끝에 단추까지 채워진다 한들 정상적으로 단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추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겠죠. 잘못 채워진 단추는 조그만한 힘에도 다 뜯어집니다. 어머님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단추 다 뜯어지면 다시 하려면 정말 거의 단추를 뺐다가 다시 끼우는 것보다 훨씬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저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닥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말이 많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요목조목 조밀하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페이퍼를 한 10장을 썼었습니다. 오면서 드는 생각이 당황한 말 그리고 이미 있었던 팩트에 대한 말들 그런 말들은 이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수선하더라도 횡설수설하더라도 진심을 담는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이 기자회견의 취지에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 페이퍼를 거의 놓고 지금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기자회견을 신청한 순서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가 아니라 국민 대변인단에서 마련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임의로 제가 스케줄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박정근 사령관에 대해서 녹취록도 퍼졌고요. 이제 국민들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란 세력인지. 그들은 아직도 가방 위에서 내란 수계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지를 단 사람들이요.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라고 국민들이 그 배지를 준 게 아닙니다.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호도해서 나라의 국익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라고 국민들은 그 배지를 달아준 겁니다. 그들은 그 권력을 너무나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 내란 수계라고 할 수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대북 송금범이고 법카 유용범이고 가방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수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말 신사답고 깨어있고 진실된 우파 시민들께서 누구 하나 먼저 법의 결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말합니까? 안 합니다. 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우리 법치주의에서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아무런 결과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결과도, 단 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증도, 선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가 내란수계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양심의 가책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 30대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게도 싸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온갖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적을 수 있는 국민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헌법재판소는 놀림감, 거의 장난감 보관소 같은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엄청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 중에서도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라졌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그들 스스로가 법치를 훼손하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국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또 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경찰청장 대리를 하고 계신 분께서는 선거 당일에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삼단봉과 캡사이신을 투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3달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어떤 무력 충돌이나 폭력 집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맡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들어달라 외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권력이 폭력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오히려 폭동을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평화롭게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대통령님의 정당한 업무 복귀를 위해서 외칠 겁니다. 그들이 폭력으로 대해도 비폭력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는 비폭력이 폭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지금 분위기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사실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공권력이 사법기관이 3단봉을 들고 온다면 우리는 야구바타를 갖고 갈 거고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난삼아 재밌게 우리가 그렇게 결속력을 다지자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어울리는 친구들은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이해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 사람들은 폭동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매도하고 있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도 MBC는 따집기를 해서 허위 거짓 뉴스로 또 카드 뉴스도 만들고 유튜브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의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 방송 송출 영상을 5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는 신뢰를 잃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보를 원하면 직접 봅니다. 미국의 정보를 원하면 미국 방송을 켜고 보고 유럽의 정보를 원하면 유럽의 방송을 켜고 봅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호도한다 한들 이미 외국에서 하는 방송국보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국의 시청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국의 전면 개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믿고 돌아오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 너무나 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풀어서 새로운 단추로 끼워내려면 남은 임기라는 시간도 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잘못 끼워진 단추를 새롭게 끼워줄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기자회견 시간을 1시간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게 딱딱한 형식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자리를 빌려서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기자회견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분이 또 하다가 다음 분이 또 이어서 받고 그런 식으로 청년 현역 기초 광역 의원들도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업무 복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업무 복귀를 바라면서 탄핵 깎아 3번만 외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는 탄핵 깎아를 진심으로 하루빨리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에서 온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입니다. 날 많이 좋아지셨죠? 제가 모자 왜 쓰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1월에 삭발했습니다. 네, 1월에 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나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함께 해주셨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마음 아픈 현실은 우리 대통령님이 처음에 슬로건을 내거친 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성관이 사건이 다시 한번 또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네, 부정취업 800명이 넘는 부정취업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건 법조인들은 어려운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려운 말들을 쓰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왜 그런가? 이해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게 세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관이가 똑같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면접장에서 가족회사라서 서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단어로 채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2030 청년들한테는 가슴에 상처로 남습니다. 네. 그리고 성관위에서 나오는 행동들, 우리가 성관위가 부정선거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부정선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건 우리가 기본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어떤 선거를 하건 어떤 감시를 하건 어떤 행정을 하던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번 열어보자. 선관위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보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했더니 어제 선관위 처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법원과 헌법기관과 같은 지위를 인정을 해서 우리는 감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선관위는 누가 감시를 하고 누가 그들을 통제를 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상식 안에서 나오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법은 국민이 질서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걸로 국민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관위가 제가 만약에 편견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구급공무원으로 시험을 보고 7급으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경력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떨어졌네?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이 자괴감은 청년들한테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지금 선관위 행태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는 정말 절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할 수 없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퇴직하고 내가 들어가면은 우리 아버지만 처벌받고 나는 영원히 이 자리에서 남아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선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입사한 직원들은 내보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너 이번에 선관위 면접 봐. 아빠가 선관위 있잖아. 면접 봐. 라고 했는데 아들이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회사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영향도 안 되는데 어디에 위탁기관에 교육연수를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취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내가 그 카르텔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을 하고 다니고 행동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주셔서 선관위 때려 부수고 선관위 개혁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싸워서 선관위를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선례가 돼서 모든 사기업, 모든 공기업에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자동으로 공무원이 되고 그 자리에 가고, 그리고 부모는 퇴직하고 그 자녀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폐습의 단계로 진입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번 선관위, 네, 잘못된 거 꼭 바로잡고 새로운 선관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앞에서 함께 같이 싸우겠습니다. 네. 용인시의 강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 홍종철 의원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의원 홍종철입니다. 네, 저도 강영호 의원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그 민주노총 강성노조에서 자동차 금속노조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 퇴직할 때 자기 자식들 아니면 자기가 지정한 사람들을 취직시켜 놓고 가는 제도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행태를 똑같이 선관위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뼛속 깊이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제가 올해 46입니다. 근데 최근에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넷째를 낳았어요. 150일 됐는데요. 이 아들에게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일 한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점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여기 나오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다 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용인의 강영우 의원이 얘기했듯이 노력한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대로 취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깨끗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고 앞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미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을 한번 다녀왔는데 처음 가봤는데 미국에서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대우받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네. 그리고 또 고용의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구글, 아마존 다녀도요. 실적이 떨어지면 오늘 당장 해고해도 아무도 내일 불만 없이 짐 싸갖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네. 이런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실력 위주로 가는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한 사람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희 청년 의원들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노력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신 이어받아서 이 말도 안 되는 탄핵 몰이 저희가 막아내도록 하겠고요. 젊은 일꾼들로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영종에서 왔습니다. 영종 국제도시 중앙에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인천 광역시의 신성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탄핵반대 청년연대는 아까 아마 우리 김혜지 서울시 의원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탄핵반대 청년연대는 1월 15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불법으로 체포를 하려고 그랬죠. 그 공수처에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날 우리 관저 입구 안을 함께 지켰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지켰었고, 네, 그렇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날 한남동에 아마 같이 계셨었을 겁니다. 그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수처도 국민이고, 우리 뭐죠? 경호처도 국민인데 누구 하나 다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우리 정말 많이 같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너무 분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그 한남동 사거리도 사실 경찰들이 그 입구를 그렇게 3중, 4중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불법인 거 아시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배지를 단 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를 통해서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너네는 우리 막지 마라 해서 우리는 억지로 그 자리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는 국민 모두가 다 갈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한남동에 계셨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 공수처의 불법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그날 굉장히 부당한 일이 일어났고요. 실제로 그날 공수처는 말도 안 되는 영장 쇼핑을 해서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거기에 심지어 형사법 110조, 111조를 아예 예외 조항했다가 그날은 아예 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걸 우리한테 들이밀고 너네 공무집행 특수 공무집행 방해니까 다 꺼져라.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날 수가 없었고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짓밟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날 다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언론에서 다뤄줬습니까? 단 한 번도 달아준 적이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여기 레거시 언론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레거시 언론은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전사들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유튜버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나마 눈을 뜨고 귀를 뜨는 유일한 언론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정말 우리 스스로 치하하고 스스로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탄핵을 각하시켰으면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사실 오늘 그 기자회견을 좀 길게 많은 말들을 할 겁니다. 저희 사실은 저는 그 1월 15일 전에도 계엄이 있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집회를 그냥 많이 나갔었고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 2명을 키우는 아이 아빠인데 내 새끼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 수 없다. 그 발언을 한남동 집회 신혜식 유튜버님이시죠. 그때는 그분이 신혜식 유튜버님인지도 몰랐어요. 그 연단에 서서 제가 그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광화문 집회에서도 발언했었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올라서 세대전쟁이다. 다 함께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라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선봉에 서서 돌 맞으면 맞고요. 끌려가고 그런 행동들 저희가 나서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레거시 언론의 편파적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남동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탄핵 찬성하는 집회 인파가 탄핵을 우리가 반대하는 집회 인파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들 다 누굽니까? 민노총 아시죠?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심지어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결산을 잠깐 멈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집회 가야 된다고. 그들은요 그렇게 이재명의 오더하에 민노총의 오더하에 전국의 모든 당직자들이 다 총동원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배가 넘게 더 많았죠 여러분. 그게 민심입니다.
그런데 레거시 언론사들 우리를 담아줬습니까? 그 똑같이 육교 밑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할 때는 저희 있는데 레거시 언론사의 카메라는 다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그 일대를 돌아보니 탄핵 찬성 집회 위에 육교에는 카메라가 10대가 넘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한테 엄청 크게 항의했습니다. 너네 어떻게 여기만 찍고 우리는 찍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레거시 언론사들이 지금 편향되어 있습니다. 참 속 터집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 정말 너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이 길어도 그냥 즐기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거시 언론사의 편향성, 최근에 제2의 3.1 운동이 있었죠, 여러분. 그날 우리 서울에 몇만 인파가 나왔습니까? 600만이 넘는 인파가 나왔었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3, 4, 5 모여있던 시민들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거리를 쏟아져 나왔어요. 맞죠? 그런데 어떤 언론사에서 그거를 650만이라고 편파하지 않고 분석 기반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내려갔어요. 민노총 민주당이 항의했고 레거시 언론에서 항의해서 그 기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언론들은 그 집회 인파를 몇 명이로 했습니까? 12만으로 규정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닌 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압니다. 맞죠? 그만큼 레거시 언론사는 편파적이고 들어갔습니다. 레거시 언론사는 사망했어요. 레거시 언론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발발됐을 때 우리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원 발발 이후에 그들이 내란이라고 감히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고 얼마나 반국가 세력에 침탈당해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평일날 핑계도 뒤로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지방의 의정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민노총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정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축 세력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사실은 지역에서 너무 편향된 인사가 있으면 그냥 속으로 저놈은 간첩일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고 의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변호인단에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판결문을 하나하나 다 읊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어떻게 판결받았습니까?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2명이 또 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민노총의 간첩 사건에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인공로할 법한 지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을 계속 주장하라는 지령은 물론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 광우병 사태 그거에 물밑에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고 민노총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고 그거를 그때 촛불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촛불처럼 이태원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태들을 촛불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분열해라 그런 지령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민노총은 우리 대한민국을
항상 분열하려고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오더를 받는 자들이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자들이 바로 민노총입니다. 거기에 항상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와서 그런 탄핵 찬성을 주도하고 감히 내란이라는 말을 합니다. 절대 내란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민노총은 우리나라를 두 개로 쪼개고 분열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세제 전쟁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역사상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란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영상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기 이전에 공학자였습니다. 저 엔지니어였습니다. 소음진동 공학이라는 전문 분야를 연구했었던 공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공학자 엔지니어에 대한 권리를 신장하자라는 얘기를 전 많이 합니다, 평소에. 그런데 이영돈 PD께서 최근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송에서 배수의 법칙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저는 수를 굉장히 고등수학까지 다 했었던 사람인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내가 왜 공학을 했던 사람이, 수를 만졌던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논리조차 눈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걸 몰랐을까 통산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동전을 1000번을 던졌는데 앞에 뭐 이렇게 약간 흠이 있어. 그래서 동전 앞면이 700번이 나왔어. 그거를 이해하는, 그거를 납득하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동전은 10,000번을 던지면 무조건 5000번이 앞이 나오고 5000번이 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대수의 논리인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절대 그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없다라는 그 논리는 수학자들은 그거는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고 이영돈 PD가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말했죠. 불가능의 영역이다. 하나 가능한, 신이 개입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선거를 진두지휘 했었고 총선도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렇게 사전선거가 그냥 민주당이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 10,000번 던졌는데 7,000번이 앞에 나오는데 민주당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의 논란들 많지 않습니까? 명수 틀린 것 그게 있죠. 그리고 가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형상 기억 종이 아시죠, 여러분? 말 됩니까, 그거? 종이를 접어서 그걸 냈는데 투표지를 그걸 이렇게 포개해 놨더니 그 형상을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반듯하게 모아진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공식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연예인을 불러서 그 형상이 형상 기억 종이를 사용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거 선관위가 국민들이 그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해명했습니까? 안 했죠? 지네가 스스로 그걸 영상을 올렸다 지네가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노벨상감이라는 불가능한 거고 최근에 그게 국회에서도 많은 국민들께서도 선관위 너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깨끗이 밝혀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 이거 밝히고 있습니까? 그거 밝히라고 했더니
절대 안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죽하면 많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스탑 더 스틸. 이 대선이 조작이 의혹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 조작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 선거 구호를 외쳤던 게 스탑 더 스틸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게 최근에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그게 나왔었죠. 그래서 선관위원장한테 너 이거 사실 아냐? 국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 왜 해명 안 하냐? 굉장히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도 선관위 꿈쩍 안 합니다. 왜? 최근에 헌법재판관이 무슨 판결했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하는 게 불법이라고 이놈들이 판결했죠? 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막 욕까지 날리시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국민들께서 제기를 하면 헌법재판관이 이런 편향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되고 선관위 너네 해명해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공유하죠? 겸직하죠?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국민 여러분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선관위는 그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명하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재에 대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헌재에 대한 편향성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문영배 재판관 무슨 일 있었습니까? 최근에 야동행배 행관방 아시죠?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켜서 그 막강한 국회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뜨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모양이라는 게 전 세계에 민낯이 드러났어요.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쪽팔려 죽겠습니다. 또 법관들은 정치 편향에 대해서 규칙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 편향의 의무가 없어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그게 지네들 규칙에는 만들어놨는데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얘네들 처벌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4명이 체제에 편향되는 이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파렴치하게 아무런 해명도 안 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그냥 꿋꿋하게 배째라 이러고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사실 진짜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언론, 행정의 일부까지 국회는 이미 장악을 당했죠. 여러분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 자유 우리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서고 계신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3월 1일 날 1000만 명이 거리를 쏟아져 나올 만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8대0 들어보셨어요? 8대0 될 거다.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못 이길 거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절대 굴복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5대3으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너네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자유를 지킬 거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5대3으로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복귀할 거다.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그놈이 바로 내란 수계입니다. 맞죠? 이재명 본인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탄핵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대한민국이 엊그제 제가 광화문에 10대 학생들이 나온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 학생들조차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 민주당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요. 탄핵을 29번 했고 걔네들 국민 무서워서 이번에 30번째 탄핵은 못하고 있죠. 10대 학생들조차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정말 어렵게 지켜져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때는 레닌이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유토피아처럼 느껴졌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마저도 그 러시아를 기점으로 두는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국가가 공산주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정말 대한민국은 약소국가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누가 지켜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냈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학교에서는 이승만을 독재자로 배웠습니다. 알고 보니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승만 대통령, 우리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자유롭게 만드심으로 그 후에 이제 두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이렇게 4.19 혁명으로 스스로 하야를 하셨지만 분명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자유를 심어주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자유가 지금 침탈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히 일어나 자유를 지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와 계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목이 갈라져라 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윤석열 대통령 지킵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좀 릴레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공감되는 부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신 겁니다. 대국민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정말 대통령께서 옛날부터 부정선거며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혼자 끙끙 앓으셨던 거예요. 이제서야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을 부추겨서 내란을 조작한 겁니다. 이것은 몰이를 해가지고 내리려는 민주당의 이 속셈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광화문에 추모하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체 그걸 왜 합니까? 우리나라 주적이 누굽니까? 네, 북한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조카가 거기 전라도에 삽니다. 근데 조카들이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인데 얘들아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이라고 했답니다.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적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본인 주적도 제대로 모르게 어떻게 선생님이란 작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세대들, 전교조 선생들한테 배우고 자란 세대들은요. 정말 아까 우리 신성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한 나쁜 놈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나쁜 놈이고 정말 자유를 이렇게 해주시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이루어주신 분이신데 이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역사 교육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저는 김일성을 존경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라 하면 야 그구야 너네 그렇게 말하면은 쿠데타 옹호 세력이야 라면서 욕을 합니다. 대체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어떤지는 못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상식이 없고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에 저희 청년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탄핵 기각돼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시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괄 척결해서 일하실 겁니다. 네, 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가세요. 공직기 투표로 나가세요. 국민이 국회의원다. 배불러서 우리 시민께서 국회의원 나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그 의원님들께서는 광역에서 의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예산도 수십조를 다뤄야 되고 또 다니는 곳도 너무 넓습니다. 근데 저는 관악구 하나만 다니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었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인천시 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께서 공학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그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아마 자녀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예, 그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이 없고, 예. 대한민국의 민속놀이가 뭐냐 했을 때 스타크래프트라고 얘기하듯이 그 회사에서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그 미국계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거는 당연하면서도 그 회사에서도 사내 정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정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팀이, 어떠한 라인이 회사의 이익을 더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줄을 서거나 팀으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이런 게 당연했습니다. 아마 자녀분들 중에서도 외국계 회사를 다니거나 하면 비슷한 회사에 정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은 정치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정치 그냥 말 안 할래요. 정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정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묻어 있고 우리가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보내는 것에도 정치는 숨어 있습니다. 정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과목을
상당히 어렵게 배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정치와 관련된 역사를 배우는 과목일 뿐입니다. 그 역사를 배워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은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관악구 의회에는 어머님 아버님 중에서 아실 분도 있을 겁니다. 23살의 최연소 최인호 의원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관악구가 정말 사상교육이 센 곳입니다. 도장조차도 민주당 선거운동을 한다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인원고등학교에서 학생 신분일 때 정교조에 반대한다, 사상교육에 반대한다 라는 목소리를 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와 같이 당선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을 낳았고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가족 해체에 대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TV를 저는 잘 안 봅니다만 최근에 이제 처가를 가거나 할 때 TV를 보면 장인 장모님들과 같이 놀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동료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육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비혼, 혼자 사는 모습이 아니라 연애를 해주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모습들이 종종 방송에서 나오면서 EBS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전 정부 때에는 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능을 통해 혼자 살아도 행복해요. 40대, 50대가 되어도 나 혼자 사는 거 불편함 없다.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 것들 많냐.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을 깨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을 편성해 왔습니다. 3년, 4년 동안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결혼을 주저하는 젊은 친구들은 결혼해서 힘들 바에 나 혼자 사는 게 낫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지금 우리와 같이 목소리 내는 2030 친구들 중에 특히 저는 30대라 30대만 말씀드리면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어렵다. 뭐 서로 남자 만나기 힘들다. 여자 만나기 힘들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없고 아이를 안 가진 친구가 없습니다. 20대라고 해서 30대라고 해서 결혼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꾸리고 그 가족을 꾸려진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거 젊은 친구들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레거시 미디어가 세뇌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세뇌 방식이 중국이 홍콩에 했던 짓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홍콩 시민들은 그럴 줄 몰랐다고 합니다. 최후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마지막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남긴 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각자가 살고 있는 사회에 중국은 개입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중국 자본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그들은 기업을 넘어서 방송 언론까지 장악을 하고 그걸 넘어서 채용,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들까지 하나하나씩 잠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하고 목소리를 내주셔서 2030 청년들이 깨어나고 같이 해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홍콩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싸웠던 대학생들처럼 곧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영국에서 중국과 합의를 했었습니다. 최소한 37년까지는 자치권을 보장해주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상업 영화들이 홍콩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홍콩 스타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자본주의 시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그 자본주의가 성립하려면은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고, 최근에는 홍콩에 남은 마지막 야당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중국 단일 공산주의 체제와 똑같아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목소리 내주시고 제 또래 30대 친구들, 제 동생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 목소리가 꺾여버린다면 정말로 홍콩처럼 된다라는 불안함,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남녀 갈라치기가 있고 무조건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들은 싸워야 되고, 전 이런 세상에서 제 딸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만 우리나라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0번째 탄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는 29번의 탄핵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제는 100만 명씩 모여서 목소리를 내니 탄핵을 주저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진행해야 될 탄핵, 그 쉬운 탄핵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는 대통령님의 업무 복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말씀으로, 제가 블리자드라는 외국계 회사에 다녔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대표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대두가 되었죠. 공무원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질문입니다. 저번 주에 뭐 했나요? 이런 식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해서 퇴직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번 주에 뭐 했나요?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다들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 똑같은 단순한 질문을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현관위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채용된 친구들에게 너네 저번 주에 뭐 했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번 주에 한 일도 대답을 못할 거면 왜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됩니까? 그들한테 배불리 먹이려고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지역민들에 인해서 당선이 되어 공공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하는 상태에서 내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내 세금이 그런 부정채용, 불법 특혜 채용들로 인해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간다면 전 세금 납부를 거부할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가족회사라는 것은 아버님, 어머님이 회사를 차렸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회사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힘으로 일궈낸 회사, 선관위가 선관위 직원들의 힘으로 일궈낸 회사입니까? 공정한 선거를 하라고
나라에서 마련해 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정하고 공평한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내서 우리가 그들의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가족회사랍니다. 그 가족회사에 그러면 창업자가 누군지,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었으면 그럼 우리 국민들의 가족회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세금 내서 월급을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월급 주듯이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벌어서 세금으로 그대로 월급을 준다면 선관위는 국민의 가족회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특별 채용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다 선관위의 직원으로서 공공의 녹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부당하고 부정하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처음에 나왔던 논란이 부정선거였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 당신들이 했던 부정부터 밝히고 부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저는 결국 결말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는 결말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부정을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헌재에서조차 선관위 건들지 마. 선관위는 치유의 법권이야. 우리나라 헌법으로 선관위를 건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무소불위에 건들면 안 되는 신성시 되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국민들이 한 명 한 명 들어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니 스스로가 안 되겠는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했었어야죠. 국민들이 목소리 내기 전에 자체적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했으면 누가 선관위를 욕하겠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자체 감사를 하면서 빠져나가 보자. 이런 수를 쓰는 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정말 선관위 하나만 얘기해도 이렇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 이슈는 젊은 친구들한테서 더 많이 일어났었을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 지분 30%를 국민들한테 나누면 세금을 내지 않는 대동사회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요. 근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다음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나라 지켜서 정말 우리 피땀 흘려서 선조들께서 일궈오신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 꼭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